콜로라도주로 가보겠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좀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표하라고 유권자 등록하라고 안내해주는 엽서가 갔습니다. 바로 이 엽서인데요. 겉면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Make sure your voice is heard this November. 올해 11월 달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Register to vote today. 오늘 유권자 등록하세요. at www.govotecolorado.gov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등록하라고. 이 뒤에는 또 에스파뇰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듣고 A message from Colorado Secretary of State Jenna Griswold. 이제 주 국무장관이 보내는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겉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뒷면을 뒤집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좀 상세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영어로도 있고 스페인말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유권자 등록하라고 유도해 주는 거고 권유해 주는 거니까 뭐 이거는 그 자체는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갔다는 것이고요. 그 숫자가 3만 명이나 됐다. 야, 3만 명한테 시민권자도 아닌데 유권자 등록하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시민권자도 아닌데 유권자 등록하라고 왔으니까 주 정부에서 유권자 등록하래 나보고 나 투표할 수 있나 봐.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유권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판되겠죠. 아주 그냥 지금 시스템이 아주 개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에도 같은 종류의 우편물이 사망한 사람 앞으로 가고 당신이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으니 등록하십시오. 뭐 이런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 당신은 분명히 유권자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만 18세 이상이고 22일 이상 콜로라도주에 거주했으면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유권자 명부에 당신 주소지가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하세요 라고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 등록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써 있는 사람, 받은 사람 이름이 여기 주소지에 이제 누가 받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겠죠. 여기 나오는군요. 조셉 스미스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망한 사람이었다. 또 타주로 이사한 사람한테도 이러한 엽서들이 전달이 됐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DMV,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DMV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권자 명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게 따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DMV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유권자일 가능성이 사실 크기는 하죠. 운전면허도 성인이 돼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신분이 지금 이제 우리 주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비를 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신원을 증명을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DMV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랑 많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증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인데 운전면허 받은 사람, 시민권자이면서 운전면허 받은 사람 처음부터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 건데 전산으로. 그 구분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오류가 발생하게 된 센터가 전자등록정보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전자등록정보센터는 콜로라도 주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멀티스테이트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31개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전자등록정보센터, 그러니까 ERIC라고 되어져 있는 게요. Electronical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카키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주들이 다 가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 베이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 가입하지 않은 주고요. 총 31개 주가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알라바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텍사스 뭐 이런 보수적인 곳들도 다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미시건, 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저 네바다, 저 오레곤, 워싱턴 이런 진보적인 곳들도 진보적인 곳들도 이 시스템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색과라고는 딱히 관련은 없습니다. 정치색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게 처음에 2012년에 이 ERIC라는 센터가 생기고요. 이 2012년에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로 몇 주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31개 주가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목적이 뭐였냐 하면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의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있더라도 다른 주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리고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 사람이 예전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 글로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그 이름을 명단을 빼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센터가 만들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이 DMV, 그러니까 운전면허관리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각 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레코드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있을 때 필드 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소, 나이, 뭐 생년월일, 뭐 성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드들이 쫙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필드가 주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요번에 3만 통의 비시민권자들한테 이런 통지가 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해명 들은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겠구나. 31개 주니까 각 주마다 서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엄청 걱정이 됩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그럼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문제가 처음 요번에 발견된 거라면 그럼 빨리 잡으면 어떻게 고쳐지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나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번에는 콜로라도지만 다음에는 펜실베니아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하다. 이 시스템 자체가.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될 점이 수두룩하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입되어 있는 31개 주는 다 안전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 남부주들 그리고 보수주 중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보수주 텍사스, 플로리다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제가 참 어떤 점에서는 좀 불안하다.